손흥민 96분 극장골에 당한 브라이턴 에이스 미토마. 일본인들 똑바로 보세요. 침묵 후 남긴 충격적 한마디. 과연 캡틴 손흥민 30일 복귀하자마자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홈팬들은 열렬한 환호로 캡틴의 귀환을 반겼으며 손흥민은 기대에 보답하는 플레이로 극장골 역전극을 끌어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은 아시안컵 결승전이 열리는 시간에 한국 대표팀이 아닌 소속팀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설날 고국 팬들을 위로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터의 캡틴 손흥민 30일은 11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과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4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7분 교체 투입된 뒤 후반 추가 시간 90+6분 정광석과 같은 공격 흐름을 연결하는 크로스로 브레넌 존슨의 역전 결승골을 도와 2에서 1승리를 견인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종료 6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된 공격에서 공격 템포와 리듬을 살리는 스피디한 돌파와 크로스로 결승골을 만들었다. 메디슨의 전방 패스로 시작된 토트넘 공격에서 히샬리송이 스프린트를 하는 손흥민에게 볼을 건네자 손흥민은 특유의 스피드를 살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공간을 돌파한 뒤 곧바로 왼발 문전 크로스를 날려 역전골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손흥민과 함께 교체 멤버로 투입된 오른쪽 윙포워드 존슨은 손흥민의 택배 크로스를 방향만 바꾸는 오른발 슛으로 브라이턴의 골망을 흔들었다. 존슨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은 토트넘이 지난해 12월 1차전에 서위 2에서 4참패를 서력하는 자존심 회복 골이자 완전체로 바뀐 공격력이 빛을 발한 골이어서 더 홈팬들을 열광케 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6호 도움에 성공하며 12골 6도움을 기록했다. 브라이턴과 1, 2차전에서 각각 1도움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본머스와 EPL 20라운드에서 12호 골을 기록하고 토트넘을 떠난 지 40여일 만에 복귀전을 가진 손흥민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력 안배 배려에 따라 벤치에서 출발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6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의 소모된 체력을 고려해 전반에는 벤치에서 쉬게 했다. 손흥민이 올 시즌 벤치에서 출발하는 건 처음이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올 시즌 EPL 20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12골 5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이라 EPL 득점 랭킹 4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토트넘 감독은 한국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달리 중요한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쉬게 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 8강, 4강전까지 모두 풀타임 소화했다. 16강, 8강전에서는 연장 120분 혈투를 치르기까지 한 손흥민은 요르단과 4강전에서 0에서 2로 패한 뒤 여정을 마치고 토트넘에 복귀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 3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팀을 떠난 동안 토트넘은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다. 잉글리시 FA컵에서 1승 1패로 32강전에서 탈락했으며 EPL에서는 1승 2무로 선방하며 리그 5위를 기록했다. 손흥민이 팀을 비운 동안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이 부활하며 8경기에서 9골을 폭발하는 득점력으로 시즌 10골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손흥민의 복귀는 바로 토트넘의 완전체 가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 관심을 모았다. 부상 중이었던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판더 펜이 합류하고 부진하던 히샬리송이 득점 감각을 살리면서 손흥민까지 아시안컵에서 복귀. 다시 한번 선두 복귀를 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라이턴과의 복수전은 순탄치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쉬게 하고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하는 4-2-3의 1전형으로 지난 원정 1차전에서 당한 2에서 4참패를 서력하기 위해 별렀으나 전반 17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베르너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공격 2선, 사르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오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가 포백,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고도 선제골을 내줬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토트넘의 수비벽을 흔든 브라이턴은 판더펜의 페널티 파울로 선제골 기회를 잡았다. 전방 압박으로 볼을 뺏어낸 파스칼 그로스는 키커로 나서 토트넘 골키퍼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완전히 속이는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면서도 득점 지역으로의 연결 실수와 골 결정력 부족으로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하던 토트넘은 손흥민을 교체 준비하면서 비로소 득점 행진을 시작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처럼 만회골을 넣지 못하자 후반 15분 대기하고 있던 손흥민에게 교체 투입 사인을 보냈다. 손흥민이 훈련복을 벗으며 투입을 준비하는 순간 만회골이 터졌다. 후반 16분 파페사르가 왼발 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파페사르는 1차 골마우스 오른쪽의 오른발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덩크에 몸대 맞고 굴절되며 골대를 때리고 나오자 곧바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1-1 상황에서 손흥민이 투입됐다. 존슨 비수마와 함께 투입된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로부터 주장 완장을 넘겨받은 뒤 홈팬들의 성원을 더 북돋우는 양팔 제스처로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손흥민의 투입은 토트넘의 공격 스피드를 배가시켰으며 결국 역전골에 성공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미토마 가오루와의 미니 한일전에서도 손흥민은 승리했다. 일본의 아시안컵 16강, 8강전에서 활약했던 미토마는 이날 브라이턴의 왼쪽 윙포워드로 나서 토트넘의 배후를 노리는 활발한 공격력을 보였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손흥민의 경기력이 빚어낸 토트넘의 짜릿한 역전극이었다. EPL 5경기 연속 무패, 3승 2무를 이어간 토트넘은 승점 47점, 14승 5무 5패로 경기를 치르지 않은 승점 46위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4위로 다시 진입했다. 토트넘은 오는 18일 황희찬의 울버햄튼과 EPL 25라운드 홈경기를 펼친다. 지난 11일 한국 시각 홈팀 카타르의 대회 2연패로 막내린 제18회 아시안컵 축구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일본은 격려 분위기가 역력한데 결승 진출이 좌절된 한국 축구는 감독 퇴진은 물론 축구협회장도 물러나야 한다는 책임론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더욱이 책임론은 축구계 내부만의 문제를 넘어 정계와 연예계까지 번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남지사 시절 도민구단을 운영했고 지금은 대구FC의 구단주인 홍준표, 70, 대구시장과 국민의힘당 대표 직무대행을 역임한 사선의 권성동, 64, 위원이 채찍을 들었다. 또 연예계의 박명수, 54와 박중금, 62, 또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축구대표팀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대회 최다 우승, 4회, 위 관록에도 불구. 지난 3일의 8강전에서 이란에 역전패한 일본 상황을 보자. 일본은 전반 28분 모리타 히데마사가 선취골을 넣었으나 후반 동점골에 이어 경기 종료 4분 전 이란의 골게터 자한바크시에게 페널티킥을 허용. 1-2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풀죽은 모습으로 귀국한 일본 축구대표팀은 오히려 격려의 선물을 받았다. 일본 축구협회는 지난 8일 기술위원회를 열고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을 계속 신임하기로 했다. 소리마치 야스하루 JFA 기술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다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대표팀을 이전보다 더 지지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17위로 아시아 축구연맹 가맹국 가운데 가장 높고 지난해 9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 2-1승, 스페인 2-1승 등 유럽 강호를 꺾고 16강에 진출한 터라 우승 기대감이 컸으나 이란에 무너지고 말았다. 모리아스 감독은 이란과의 경기 중 부상에서 회복한 에이스 미토마 가오루, 브라이턴을 후반 22분 투입했으나 팀이 패배하자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리마치 위원장은 모리아스 감독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기를 치렀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우린 전적으로 모리아스 감독을 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 클린스만 자질 위심, 선수 기용 엉망. 그렇다면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한국 축구는 어떠한가? 지난해 3월 정몽규, 62,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위르겐 클린스만, 60, 감독. 그는 1990년 독일의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 등 선수로서는 명성을 떨쳤으나 지도자로서는 이렇다 할 공적이 없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세계 랭킹 23위인 한국은 2조 리그에서 졸전 끝에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비긴 데 이어 지난 7일 세계 랭킹 87위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0대2로 허무하게 무너지자 감독의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우디와의 16강전, 호주와의 8강전에서 연속 120분의 연장전까지 치렀던 손흥민, 이강인 등 베스트 멤버를 연속 기용. 선수들을 파김치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26명이 엔트리를 고루 기용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5명까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데 2명이 카드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기본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을 내줘 참가국 가운데 최다 실점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평소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요르단과의 경기가 끝난 뒤 SNS에 사과문을 올린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등은 결승에 진출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희죽희죽 웃으며 요르단 후세인 아모타 감독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 축구 팬들의 분노를 샀다. 그의 근무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양한 부업도 갖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국내에 머무는 기간보다는 자택이 있는 미국과 독일에 체류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 한 매체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해 국내에 머문 기간은 67일 뿐이었다. 고할 정도. 아시안컵 탈락 후 지난 8일 귀국한 그는 공항에서 다음 주 해외에 나가겠다. 고 해놓고 이틀 만인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이 같은 클린스만 감독의 빗나간 행보는 감독 선임 때부터 김판권 전 부회장이 구축한 감독 선임 규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옹호하는 등 독단의 행보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홍준표 시장 권성동 의원 개그맨 박명수도 비판.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성동 사선 의원 등 정계 인사와 여배우 박준금 등 연예계 인사들도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 또는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간 김에 제발 돌아오지 말라. 감독 자질도 안 된 사람이 한국 축구만 골병들게 하지 말고 며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고 이참에 화상전화로 해임 통보하라. 고 정 회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할 때부터 큰 우려가 있었다며 이 같은 우려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고 클린스만 감독을 비판했다. 개그맨 박명수도 지난 9일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선수와 감독과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은 세계 1등하는 선수들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건지 본인들은 알 거 아닌가. 선수 입장에 맞춰 감독을 뽑을 필요도 있다. 고 주장했다. 박준금 역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흥민, 위 행복 축구를 응원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단 한 명의 외국 감독이 상처를 주었다. 문화를 짓밟은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고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클린스만 감독이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기원한다. 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주 안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한다.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2년 6개월 정도 남아있고 당장 3월부터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도 치러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 잔여기간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봉을 29억 원으로 계산하면 약 7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처럼 한국도 국내파 감독의 대표팀 기용 가능성을 논의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아시안컵 맞대결 무산 이강인 vs 구보. 챔스서 격돌하나. 유럽 무대에서 손흥민, 토트넘, 과 미토마 가오로, 브라이튼, A윤 두 번째 미니 한일전 이성사될 수 있을까?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5일 오전 5시 이하 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스페인, 와 2023에서 24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다. 앞서 PSG는 F조에서 2위, 2승 2무 2패. 소시에다드는 D조 1위, 3승 3무를 차지하며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추첨 결과 16강전에서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팀의 맞대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강인과 구보 다케우산의 존재 때문이다. 동갑내기이자 절친인 둘은 한국과 일본 축구의 최고 기대주의자 차기 에이스다. 이강인과 구보는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 한솥밥을 먹으며 친분을 쌓았다. 구보가 먼저 마요르카를 떠났고 이후 이강인이 스페인을 떠났지만 이후로도 꾸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두 선수의 맞대결은 유럽 무대가 아닌 아시안컵에서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한국과 일본이 결승서 만나 맞대결을 펼치는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강인과 구보가 조국의 운명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고 이후 일본이 8강, 한국이 4강서 패하며 이강인과 구보의 맞대결도 무산됐다. 이에 구보는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후 믹스트존에서 이강인을 향해 파리에서 기다리겠다며 UCL에서의 만남을 고대했다. 아시안컵에서 준결승까지 6경기 모두 선발로 나온 이강인은 사실상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PSG로 복귀했는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특별 배려로 휴식을 취하다 최근 팀 훈련에 나서며 UCL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두 선수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아시안컵 이후 열리는 두 번째 미니 한일전이다. 앞서 지난 11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과 미토마의 미니 한일전이 열렸다. 당시 맞대결에서는 교체로 출전한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 도움을 기록하며 풀타임을 소화한 미토마의 판정승을 거뒀다.